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넥스 IR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전체 전문기업 툴젠이 최초로 좀 두 번째 출연을 하셨었는데 두 번째 출연이었던 만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신 유익함도 2배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이 저희 클럽에 초대장을 받으셨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먼저 저희 클럽과 함께 해주실 분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창조투자자문의 조성화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조투자자문 짱짱맨 조성화입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누누파트너스의 박선호 대표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누파트너스 닥터박 박선호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기업입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의 신효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유니온 커뮤니티 대표를 맡고 있는 신요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과 함께 유니온 커뮤니티 기업에 관한 이야기들 잠시 후에 많이 나눠볼 거고요. 먼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야겠죠. 10월에 접어들면서 올 한 해가 벌써 4분기가 됐습니다. 뭐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갑자기. 네, 좀 빠르죠. 한 번에 추워졌네요. 네, 날씨는 이렇게 추워졌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코넥스 시장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된 기업이 6기업, 그리고 25년도에 8기업이에요. 네. 16년도에 이미 5기업이 완료가 됐고요. 11개의 기업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추진 중입니다. 예, 그러면은 올해만 해도 벌써 16개의 기업이 추진 중인데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14년도, 15년도에는 일반 상장으로 직상장이라고 하죠. 그런 네. 코스닥 이전을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15년도부터 기술 특례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넥스의 이점인 신속 이전,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신속 이전 그 상장을 취하는 그런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신속 이전 그 상장을 이용한 회사가 2개 기업이 이제 코스닥으로 상장을 했어요. 근데 16년도에 벌써 이제 4개 기업이 이제 추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코넥스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진입하기 위한 그런 교도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모든 기업들이 정말 좋으면 좀 직상장을 할 수도 있지만 코넥스에 한번 머물렀다가 좀 탄탄히 다지고 나서 코스닥으로 진입을 해서 좀 더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기업들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두 분께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뭐 혜택이라던가 이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특히 박선호 대표님께서는 매주 그 이전 상장을 앞둔 그런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전 상장의 폐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사실 조성화 팀장이 그 이전 상장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네. 이번에도 지금도 그 이전 상장한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이전 상장에 그걸 이용해서 이번에 그 상장 폐지된 회사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올해 초긴 했는데 네. 10월 초에 이제 그 대표가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신속 이전 상장이 원래는 코넥 상장 만 1년 경과하고 매출액 100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고 시총 300억 이상일 때 신속 이전 상장 제도를 통해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그렇죠. 몇 번 드렸었는데 웹솔루스라는 기업이 코넥스 기업은 첫 주가 조작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2014년 7월 상장 1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수자원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고 기관 투자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촉망받은 회사였는데 2013년부터 14년까지 가족이나 친지들을 동원해서 110여 차례 이제 고가 혹은 허수 주문을 계속 내가지고 그렇군요. 회사 주가를 1,900원대에서 8,500원까지 상승을 시켜서 네. 시세 차익을 이제 얻은 거죠. 그래서 올해 4월에 이제 감사 의견 거절로 코넥스 상장 폐지됐고 네. 주가 조작 사실이 이제 적발되면서 10월 초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어떤 그 시장이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코넥스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코넥스 IR 클럽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한번 말씀드려 넘어가는 게 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말씀드렸고 네. 또 스탠다드 펌이라고 또 1호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이제 분식 회계랑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이번에 그 상장 폐지 또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폐지되기 전에부터
예전부터 이제 그 기업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태국이나 이런 좀 그 외국의 그런 팔로워가 약간 차질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업에 이제 위태위태 해갖고 좀 상황이 원래 좀 안 좋았군요. 네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기업이었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뭐 구속 혐의가 이제 해서 구속이 된 거고요. 되게 오래 전부터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구속이 된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의 역량으로 좌우되는 기업이니만큼 약간의 그런 마인드와 비전과 생각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벌써 21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저희부터도 또 코넥스 시장에 대한 애착감과 애정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코넥스 시장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좀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오늘 초대한 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바이오인식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다. 지문인식 사업을 기반으로 출입 통제, 통합 관제, 그리고 영상 감지 등 다양한 바이오인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유니온 커뮤니티. 2000년 첫 제품이 출시된 이후 기술력을 인정받아 편리성과 기능성, 그리고 보안성을 가진 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진출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현재 북미,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약 100여 개국에 진출한 유니온 커뮤니티. 앞으로 국내외 바이오인식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바이오 생체 인식 전문 기업 유니온 커뮤니티를 알아보자. 네, 자 오늘 만나볼 기업은 유니온 커뮤니티입니다. 신효식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먼저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회사 소개하러 나왔는데 안 좋은 소식이 먼저 두 회사나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저희도 이번 달에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회사는 2000년도 2월에 창업을 했고요. 2000년도 2월 29일 날이 저희 창업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창립 기념일이 돌아오는. 우연하게 우연하게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2000년도에 보면 IT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네. 그때 벤처 캐피탈로부터 저희가 자본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급히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월 말까지. 그래서 이제 2월을 안 넘기고 안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2월 29일이 저희 본의 아니게 창립 기념일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생각하고는 틀리게 직원들한테 4년에 한 번씩 창립 기념일 휴일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악덕 기업이죠. 오해의 소지가 좀 다분하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거꾸로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운명이라니 하고 받아들이는데 4년에 한 번씩 한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한 20회 정도 가면 다른 회사에 80년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정도의 그 회사 연역이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에 창업했던 그 모토도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회사, 사람의 그 수명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창업할 때 그 모토였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창립 기념일하고도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4번밖에 안 왔네요. 예, 그렇죠. 이번 5번째를 향해서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1997년도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Y2K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IT 업계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99년에서 2000년 되면서 Y2K 문제가 해결되면 21세기 돼가지고 어떤 게 IT 쪽의 전반적인 화두가 되겠냐라는 거에 대한 리포트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전에 대기업의 연구소장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읽고 저도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이제 21세기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21세기는 개인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때까지 사용하고 있던 이제 뭐 비밀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출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거를 생체 인식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그 보급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이오메트릭이라 그러는데 바이오메트릭스 관련된 사업이 21세기에는 굉장히 붐업이 될 거다.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사업 준비를 하는데 바이오메트릭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이게 바이오메트릭 하면 이제 지문 인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얼굴 인식, 그다음에 뭐 정맥 인식, 음성 인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업화기에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쓸 수 있게 가장 많이 발전된 기술이 지문 인식 기술이었고요. 네네. 소형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물론 이제 지문 인식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전공도 이제 컴퓨터 쪽이고 해서 지문 인식을 지금부터 한번 좀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거 관련된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전에 한 2, 3년 준비해 가지고 2000년도 2월 달에 이제 저희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창업할 당시부터 이제 외부로부터 벤처 캐피탈로부터 굉장히 그 호응을 받아 가지고 저 초기에도 한 5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일단 창업을 하게 됐었어요. 또 지금 신규 사업 분야로는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지문 인식에 사용되는 광학 기술을 이제 다른 분야에 저희가 이제 적용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소형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했습니다. 현미경이 이제 모두 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요. 현미경이라 하면 이제 보통 저희 기억에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 과학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큼지막한 이 그렇죠. 현미경을 생성을 하는데 그건 네.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죠. 근데 그걸 이제 광학 기술을 이용해 어떻게 현미경을 작게 그리고 이제 그 값싸게 만들 수 있느냐를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예. 모두 다가 이제 보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뒤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 위에다가 이 그 현미경에 사용할 수 있는 광학 렌즈를 올려서 네.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뭔가 물질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진관에도 보면 그 암실에 보면 그 후레쉬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영상을 촬영하려면 빛이 필요하거든요. 그 빛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이 프레시가 있잖아요. 이 프레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저희 현미경은 디지털 현미경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컴포넌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네.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싸게 만들 수 있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은 400배 정도를 확대할 수 있는 초소 그 가로 세로 한 2cm 정도 되는 여기 스마트폰 카메라 위에다 올려놓고 400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용 현미경 사업 쪽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이름이 뭔가요? 그거 이름이 이제 누르고인데요. 그게 이제 누르고라는 게 네. 이제 지문을 손가락을 갖다 댄다라는 게 누르다라는 거에서 저희가 네네. 착안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지문 인식은 손가락을 갖다 댄다. 그럼 누르다. 그럼 이걸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름을 가지고 브랜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누르고라는 걸로 해서 누르자, 푸시 더 버튼 할 때 누르고라는 걸로 해서 브랜딩화 했죠. 자, 벌써 우리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뭐 지문 인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그만큼 또 자랑하실 것도 또 가진 것도 많은 그런 탄탄한 회사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쯤에서 관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조성아 팀장님께 부탁드리죠. 일단 바이오 인식 시장이라는 그 시장인데요. 개인의 독특한 생체 정보를 추출해서 정보화시키는 인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생체 인식이라고도 하는데 지문, 목소리, 뭐 눈동자 뭐 이런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인식시켜서 비밀번호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뭐 얼마 전에도 휴대폰에 나왔듯이 홍채 인식 기술 뭐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터치 아이디 이런 것들, 뭐 지문 인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출입 통제기 그리고 지문 인식 모듈 그리고 기타 지문 인식 기술을 활용한 뭐 등록기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인식 중에 보편화된 것이 이제 유니온 커뮤니티와 같이 사용하는 이제 지문 인식이에요. 네, 피부 밑에 표피 밑에 층인 진피에서 만들어진 지문을 보통 손상되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뭐 널리 사용되어지는데요. 지문 인식의 시스템의 원리는 지문의 골이나 곡점 등 지문 이미지의 특장점을 파악해서 저장된 원본 데이터와 일치하는가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런 바이오 인식 시장이 높은 기술 진입 장벽도 있고 성장 단계의 첨단 산업 그리고 공공사업을 기반으로
확대되는 산업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해마다 10% 이상씩 매년 증가하는 성장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성화 팀장님과 함께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저희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가 회사에 직접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지문과 생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출입 보안에서 사용자 인증까지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생산해온 유니온 커뮤니티.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 대법원 등 정부기관은 물론 공항과 초고층 타워 등의 출입 통제 시스템과 지문 인증 서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 일본 경시청과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해외 기관과 글로벌 기업 등에도 시스템을 공급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조 지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개념의 센서를 개발하고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휴대폰이나 출입 시스템에 탑재된 지문 센서는 젤라틴 등 특정 성분으로 제작된 위조 지문을 식별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온 커뮤니티의 센서는 젤라틴과 실리콘 등 현존하는 모든 재질의 위조 지문을 식별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수한 광원이라든지 광학, 그러니까 카메라 기술인데요. 그런 기술과 그 사람의 피의 흐름을 판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그 얇더라도 실제 지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니온 커뮤니티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428억 원. 이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인 193억 원에 달합니다. 수출 지역도 아시아와 일본, 중동, 남미, 유럽 등 80여 개국에 이릅니다. 유니온 커뮤니티는 내년에 미국 지사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차근히 지금 인력을 파견하면서 시장 조사 및 지역 순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영업 네트워크를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캐나다 지역에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니온 커뮤니티는 또 현재 주력인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금융 보안과 핀테크 솔루션, 모바일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안 인증 분야에 국한이 됐던 지문 인식 기술을 모바일 분야까지 확장하셨다고 하셨고, 또 특히 앞으로 제가 유니온 커뮤니티 하면 절대 잊지 못할 단어가 그 누르고예요. 이 누르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은데, 대표적인 종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4종류 정도 있다고 제가 좀 봤거든요. 그 스마트폰에다가 광학 센서를 올려가지고 지문을 인증받는 그런 누르고 핑거 프린터가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르고라는 그 똑같은 광학 방식의 이제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현미경을 만들었던 누르고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누르고 선미러라는 제품인데요. 그거는 그 자외선을 이렇게 받았을 때 피부가 이렇게 데미지를 받는 거를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자외선에 피부를 노출시켰을 때 그 피부가 데미지를 받고 있는 리얼타임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크림을 바르면 그 자외선으로부터 그 데미지를 받는 게 프로텍트가 되는, 보호가 되는 그 영상까지를 실제 눈으로 안 보이는 거를 대신 보여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신기하네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화장품 쪽이라든가 이렇게 또 다른 분야와도 어떻게 연계를 잘 시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소개를 3가지를 해주셨어요. 하나는 더 이제 마찬가지 화장품 쪽인데요. 그렇죠. 그 현미경 아까 400배 확대되는 현미경을 한 4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한 100배 정도만 확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피부에다 그 현미경을 갖다 댔을 때 피부의 모공 상태라든지 유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피부의 색깔, 톤이 어떤지 이런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되더라고요. 쉽게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 자가 진단도 가능해지겠네요. 자가 진단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피부를 진단하려면 이제 뭐 피부과라든지 가가지고 이제 진단하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라면 원격 진료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누르고 핑거, 또 누르고 현미경, 누르고 선미러, 누르고 더마스코프까지 대표 누르고 4종을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조성화 팀장님도 궁금하신 점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에서 경쟁 업체들이 이제 저가형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바이오 인식
기술을 하는 업체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유니온 커뮤니티만의 강점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있는 저가형 지문인식기하고 저희하고의 차이점은 중국에 있는 지문인식기는 위조 지문, 그러니까 위조 지문을 판별하는 기술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만이 이제 위조 지문을 판별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엔드 쪽에 좀 비싸게 좀 팔 수 있는 시장에 이미 좀 구축이 돼 있고 그 시장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못 들어옵니다. 자, 이 지금 대표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하면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들어보니까요, 세계 시장 공략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시거든요. 구체적으로 해외 시장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바이오 인증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지문이 좀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사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해외 전시회를 나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개 국가의 파트너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108개국에 한 200개 파트너사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시회도 참가하지만 전시회보다 더 중요한 게 해외 나와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파트너들을 초대해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글로벌 컨퍼런스라고 해서요. 국가를 이제 한국에서 뭐 제주도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를 바꿔가면서 중국 베이징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프타운에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전 세계 글로벌 컨퍼런스를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어차피 사업도 그 사람 간에 그 하는 거기 때문에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더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남을 좀 자주 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라든지 남미에 있는 국가라든지 유럽에 있는 국가에 있는 파트너들이 서로 친분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파트너들은 전 세계에 최소한 200명 이상의 친구를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가 이제 이 지문인식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좀 구축을 해놓고 이 망 자체를 튼튼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값어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다 어떤 제품을 올려놓더라도 신뢰성 있는 제품을 올려놓더라도 지문인식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네트워크 그 망을 이용해 가지고 좀 굉장히 많은 제품들도 소개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지문인식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뭐 네. 국내 선도 기업이다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국내는 이제 저희가 한 40%에서 40% 정도 좀 거의 뭐 1, 2위를 네. 다투는 네, 수준이겠군요. 네, 자 박선호 대표님 또 질문 하나 예. 하시죠. 사실 저희가 그 코넥스 기업을 한번 그 거래량 상위 기업, 핫한 기업들 소개하면서 유니온 커뮤니티 한번 소개했었어요. 야, 그랬어요. 그때도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매출이 전 세계 다 네.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누르고 그 스마트폰 현미경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핫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전 상장 준비 중이시잖아요. 예, 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한번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번 달에 아마 저기 예비 심사 통과에 대한 유무 가부가 아마 이번 달 내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후에 이제 저희 기업 IR 통해 가지고 아마 11월 말쯤에 이제 공모 그게 이제 그 예비 심사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하면 11월 말쯤에 이제 공모가 들어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내 이전 상장 하시는 맞습니다. 걸로 네. 기대됩니다. 네, 올해 안에는 뭐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소식 들려오면 저희 클럽을 통해서 저희가 또 소개를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좀. 네. 그 원래 지문 인식에는 선두였는데 예. 예, 지금 누르고라는 거를 이제 네. 나왔잖아요. 네. 그게 그 매출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나 지금 올라가고 지금이 이제 미미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지문 인식 보안만 가지고는 저희가 매출이 이제 400억에서 5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이게 1,000억이라든지 2,000억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 성장성도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을 한 1,000억, 2,000억 정도 그 이상으로 하려면은 뭔가 포트폴리오상 다른 아이템, 특히 이제 저희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B2B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B2C 비즈니스 중에 아이템 중에 하나를 좀 뭔가 효과적으로 좀 그 브랜딩화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그 B2C와 B2B가 포트폴리오 형성을 해서 이익도 좀 많이 커버하면서 매출액도 신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행히 운 좋게 누르고라는 아까 저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게 참 회사로 봤을 때 굉장히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누르고라는 그 제품군 자체가 굉장히 참 흥미롭고 분명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클럽의 공식 질문입니다. 항상 이 질문을 드려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유니온 커뮤니티의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그 미래는 일단 저희 회사는 항상 저는 이제 그 구글이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관심이 많아요. 구글이 보면 그 사원들에게 뭔가를 좀 많이 베풀어 주려고 막 고민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저는 아름답고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회사를 좀 발전시켜서 주주의 이익도 극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걸 좀 오랫동안 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회사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어떤 뭐 대우, 처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걸 해야 회사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미래가 좀 2천억, 1조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30번째 기념일도 한번. 대표님께서 120년. 대표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뭐 창립 기념일이 4년에 한 번이라고 직원들이 서운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2월 28일 날은 하루 쉬게 해주세요. 거 보세요.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네. 자, 이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성화 팀장님, 박선호 대표님, 신효식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넥스 IR 클럽 오늘은 이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인증 전문 기업 유니온 커뮤니티의 신효식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기업의 초대장을 보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